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는 주제의 인천대 입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선점하니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자산은 하나둘 좋은 교통편이 꽂힐 때마다 상승될 수밖에 없더라, 증가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오늘의 주인공이죠. 인천대 입구역에 대해서 오늘날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망할까라는 책을 주제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핵심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죠. 매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계획, 이러한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앞쪽에 매번 반복됐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지치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고 앞으로는 가장 먼저 그 핵심 지역 일원에 오늘날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뒤쪽에 뉴스나 최근 기사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천대 입구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1번지 1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계한 교통으로는 인천 1호선 버스 11개 노선 오늘날 다니고 있고 앞으로 GTX B노선 꽂힐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지상 2층 규모의 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EV, ES 등 수직 고속 환승 통로를 통해 환승편의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7년까지로 목표를 하고 있고 예산은 614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GTX가 꽂히는 곳은 역시나 상업지, 복합시설 용지, 업무 용지, 공공주택 용지, 학교 용지, 공원 용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인천대 입구 환승센터 요 집원 78-1번지를 기점으로 두고 약 도보 15분 거리 1km 정도를 동그라미 그려봤습니다. 78-1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날 인천 1호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앞으로 GTX B노선도 꽂힐 예정이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 오늘날 어떠한 건물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벌어질지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인천 스타트업 파크 엄청나게 멋진 뷰를 자랑하고 있죠. 다음으로 그 아래쪽입니다. 송도 이랜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우측으로 송도 롯데몰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바로 위쪽이죠. 롯데마트, 포스코 타워,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등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격 시설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송도 컨벤시아, 서울의 코엑스, 일산의 킨텍스와 같이 멋진 박람회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있죠. 송도의 허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송도 센트럴파크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송도 코스트코, 그리고 이 보라색 섹터에는 송도 CGV 등 상업시설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21년 10월 25일자 기사고요. 이젠 찐부자들만 산다. 10억 거래 예산일 된 송도 아파트라는 기사 제목인데 기사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 열기,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 15억 6박, 점점 호가는 오르고 거래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왜 그런지 핵심 내용이 나와요. GTX B노선도 들어가고 바이오 호재들까지 겹쳐서 집주인들이 콧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래쪽에 인천 송도 교보 데이터베이스 센터 등 양질의 일자리 자리하고 있고요. 송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바이오, 메디컬, 연구 이런 내용들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일대에 어떠한 의료 관련된 산업들 있나 살펴봤더니 의약품 제조사 5개 들어가고요. 공정지원사 6개, 의료기기사 5개사, 연구서비스기관 6개 기관, 인재양성지원 5개 기관 등 자리를 이미 했고 앞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억대 밑에 아파트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오늘날 호가가 37억 원 정도까지도 하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하는 아파트도 자리하고 있더라라는 부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끝모르고 오르는 요즘 부동산, 사실 잠시 주춤하는 느낌 누구나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앞으로란 이야기는 1년에서 2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의미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100세, 120세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잠깐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보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까지 탄탄할 만한 그러한 부동산, 그거를 선점하는 게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계속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기도 하지만 수요, 공급도 무시를 못하죠. 자, 앞으로 대한민국 공급이 많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서울 경기권, 역세권 주변에 낮은 거 싹 다 용적률 풀어가지고 높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3기 신도시 등 엄청나게 집을 때려질 게 분명하고, 여기서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공약사항으로 발표하는 내용 중에 집을 100만 호에서 300만 호로 더 짓겠다는 게 공통된 공약사항이더라. 그러면은 불보듯 공급은 뻔하게 늘어날 것이고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뒤쪽에 정보수가 계속 이야기하죠. 애기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다시 역전되기가 어려울 뿐더러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앞선 길을 걸었던 일본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를 예상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수요와 공급이 크로스되는 이 점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폭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오늘의 책이죠.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망할까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에서 일부 공감되는 내용을 발췌를 했고 정보수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본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인데,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는 일본의 경제,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1982년 이래 35년간 계속 감소를 했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앞으로 일본은 3776년 8월 14일 일본 아이수가 1명이 될 것이다. 무척이나 쓸쓸한 어린이날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모든 게 다 빠릅니다. 앞서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미래 공존이라는 책 202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2600년에서 700년쯤 되면 마지막 인구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추세대로 흐름대로 흘러가면은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은 1명도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사회 보장이라는 제목인데,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 사회,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65세 인구가 오늘날 26.7%로 4명 중 1명은 고령자다. 일본에는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사람이 많으며 정치는 이렇게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엄청난 예산을 퍼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74페이지 재정 파탄의 위기가 도달했다. 오늘날 일본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문제이며 2015년 기준 985조 2천억으로서 GDP 대비 무려 195.1%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채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43.8% 정도로 검색이 돼요. 일본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요걸 보시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랑 비교를 해서 이거를 따라잡을 생각을 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빚에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낮은 등수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 빚이 많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후세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재정적자는 어째서 계속되는가 라는 제목 기사인데, 일본에서는 본격적인 재정적자가 확대된 시점은 1990년도 초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였다.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적자가 축소되는 반면 불황일 경우에는 적자가 불어난다. 그렇다면 일본 주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요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일본의 주택지 가격 상승률에 대한 표인데, 이게 파란 색깔 선이 도쿄고요. 나머지가 지방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90년도까지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무슨 옥상에서 벽돌 던진 것처럼 아래쪽으로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20년간 사라진 도쿄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됐죠. 당시에 일본 도쿄 값으로 미국을 전부 다 살 수 있다라는 허풍 떠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서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제목이죠. 주요국 내년 예산 줄이는데 한국은 늘어 국가 부채 확대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10월 28일자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부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저해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기사 제목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로 1인당 30에서 50만원 지급해야 한다.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이재명 한마디에 금리 발작 이러한 기사 내용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보수가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통계로 본 집값 버블 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간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냐면 위쪽이 일본 아래쪽이 대한민국이 될 것 같고요. 위쪽은 40년간 52배 오른 일본 땅값, 아래쪽은 49년간 83배 오른 한국 땅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꼭지점이 하나가 있고 그 위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가 오늘날 이곳이 될지, 대한민국 오늘날이 될지, 또 하나 요 두 번째 꼭지점이 오늘날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에서 인구를 낳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적 돈풀기 행위가 계속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와 같이 폭락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보수 계속해서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대한민국 부동산 전부 다 폭락해도 적어도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32편 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9번째 시간이 되겠고 GTX 노선 중에서 서쪽 아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송도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죠. 바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최근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B노선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는데 10월 28일자가 되겠고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B노선의 첫 삽은 물론 주인 찾기조차 내년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한 A노선의 전구간 개통이 수년지로 밀렸고 C노선은 연장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사업 속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GTX B노선은 당초 올 연말 목표로 추진했던 송도, 용산, 망우, 마석 간 GTX B노선 민자 구간의 신설 사업 계획 고시가 어렵게 됐다. B노선은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설계 적정성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 적정성 검토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르면 올 연말 설계 적정성 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설사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재부 민투심에서 민자사업 지정과 RFP 안에 대한 심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직 삽뜨기 전에 당연히 연장에 대한 목소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GTX B노선 춘천까지 연결해달라라는 건의 내용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춘천시 의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미 이곳을 선점한 지역들은 GTX 역세권 기대감에 주변 지역 싱글벙글 집값 뜨겁네라는 내용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죠. 많은 사람들의 민심 표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 GTX 노선 연장 검토 수도권 교통난 해소시킬 것이다 라는 큰 목소리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말씀하시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똥값만 늘리다 죽을래. 이게 뭔 소린가 하니 똥간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변소라고 쓰여져 있는데 60, 70년대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겨울이면 참 춥고 여름이면 참 덥죠. 80년대부터 어느 날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는 한 개였고 이는 새로운 문화, 신문화였습니다. 참으로 편리했기 때문에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죠. 어느덧 대출금은 점점점 다 갚아가는 90년대쯤 대부분의 집들의 화장실은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즉 2개가 딸린 집들로 구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죠. 조금 더 크고 편리하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때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주기로 크게 대출을 받아 꾸준하게 집을 장만한 결과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져 있는 게 분명하고 노후는 이거 하나쯤이면 든든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00세 정도는 거뜬히 살 것 같은데 더욱이 인구 급감소라는 상황을 맞이한 이때 앞으로 40년에서 60년간 집값 가격 자체가 탄탄하게 유지될 곳이 어딜지 아직 저평가된 곳이 어딜지 반대로 앞으로 폭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의문점을 가져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까지도 생각할 만한 그런 부동산 어딜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포인트에 32개소가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정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주인공이죠. 인천대 입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서였습니다. 안녕.